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54분입니다. 미국장 급락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하락 중입니다. 어젯밤에 악재가 뭐가 있었죠? 긴축, 그죠? 인플레 우려가 악재였었고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악재가 뭐 마무리가 되고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자연스럽다.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와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죠? 전염병, 어떤 뭐 시장 외적인 요인, 뭐 물론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어떤 그런 급속한 쇼크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 그런 모습과 지금 이 긴축이란 재료, 인플레란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분명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축이라는 재료는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라는 재료는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업의 실적, 뭐 나라의 성장률, 뭐 개인들의 소비 이런 거에 아주 경제적인 이슈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반응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단기적인 쇼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뇨병처럼 이렇게 계속 골골골골골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시장의 반응은 약간씩 나라마다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식시장의 변동성 차이 때문에요. 변동성 지수가 빅스는 지금 30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빅스가 20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고려해 보면은 아직까지 뭐 전 세계가 골고루 뭐 5%씩 빠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 우리가 불만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미국 4% 5% 빠졌는데 뭐 지금 현재 유럽은 2% 빠지고 있고 오늘 한국은 1% 빠졌으니까 야 이거 엄청 잘하는 거다. 야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각각 이제 나라마다 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년 내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달러 강세 시작되면서부터 한국이 빠졌거든요. 코스피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락을 시작한 미국과 1년 내내 하락 중인 한국은 이런 반응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뭐 오늘 특별한 장중에 이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은행에서 발표한 얼마나 긴축을 해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얼마나 긴축을 하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긴축을 해야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보고서, 그죠? 그게 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사실 지금 할 게 없어요.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기술적인 이야기,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쌍바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죠? 그거 알아놓으시면, 오늘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쌍바닥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왜냐? 지지선 부근에서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연히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오늘, 그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래요. 중화권 증시는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요. 오늘 중국이 상승 마감했다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2%가 안 되게 빠졌단 말입니다. 나름 아래 꼬리도 좀 보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했고 전반적으로 어떤 하방 경직성 또 개파락 한 방에 어떤 미국장에서 나왔던 어떤 악재를 반영을 해놓고 장중에는 그럭저럭 견조한 모습 보였단 말입니다. 한중일 공통적으로 그렇고 아마 지금 유럽도 대충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미국장 쇼크로 한 방에 빠지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점들을 놓고 야 이게 무조건 뭐 이제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가 아니고 좀 차분하게 볼 때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아무튼 하락 마감하는 겁니다. 그죠? 뭐 양봉이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일단은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낙폭이 선물이 1.8%가 빠지는 거,
뭐 일본도 2% 가까이 빠지고 유럽도 2% 가까이 빠지고 미국 증시가 뭐 4%, 5% 빠지는 거는 분명히 이건 심각한 일이긴 한 겁니다. 심각한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분명히 지금 이걸 뭐 좋게 포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시가 저렇게 폭락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일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은 이제 지금 당장은 하락세가 우세하고 이럴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얘가 더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럴 거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 중요한 지지선을 뭐 제가 알기로 미국, 뭐 한국, 중국, 일본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증시는 없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대한 붕괴가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오늘 하락이 우세했고 그랬지만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가 오히려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뭐 저만의 그림은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반등이 올라왔죠.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반등이 올라왔는데 이제 반등을 좀 멈추고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누적시키고 천천히 어제 혹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터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자리는 반등을 완전히 끝마칠지 말지 변동성을 좀 죽인 상황에서 좀 차분하게 가야 될 자리다. 매물을 누적시키고 그래야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나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터져 있지? 이게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 다들 보면 중요한 지지선 딱 터치하고 거기서 일단 양봉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뭐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 하방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뭐 기존 보유자인 뭐 제 입장에서는 쌍바닥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싸움이 오래 가면 보유자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증가니까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제 기존 보유자인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싸움이 짧게 가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쏘기 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서 좀 오래 싸우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지켜야 될 때 잘 지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모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지지선 부근에서 하방 포지션을 들어가면 된다? 안 되겠죠. 그죠? 정석적인 관점에서 지지선은 원래 뭐 주식을 사고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그게 정석이죠. 그죠? 물론 지금 하락 포지션이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아침에 하방 포지션을 추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냥 지지와 저항 평상시처럼 보고 마치겠습니다. 67,000원이 중요한 삼성전자 중요한 그 저항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67,000원을 잘 깨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우리가 하방 포지션을 우리가 아래쪽으로 보고 있지만 그걸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예. 뭐 인플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미국이 빠진다 인정하는데 근데 한국에 뭐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빠지려면 삼성전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이라도 하방 포지션 진입에 조금 더 평상시보다 물론 오늘 급락했지만 오늘 하락 마감한 거고 뭐 코스피도 뭐 2% 가까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릴게요. 중요한 자리 계속 돌파 안착하고 있어요. 아직 깬 건 아닙니다. 물론 분위기는 심상치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어제 급락했던 그런 자리 갭 매우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선물 같은 경우는 340 코스피 그죠? 오늘 지지하는 모습 나왔고요. 물론 뭐 완전히 뭐 이거 뭐 이렇게 마감 하나인 걸 가지고 뭐 이제 쌍바닥 완성이다 아직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오늘 이 양봉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우리는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에 대한 지지력을 자꾸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1200에 대한 지지력이 조금 좀 나왔죠. 네, 이 정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긴축 우려 이러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보면서도 뭐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죠? 주식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잡고 뭐 주식을 매수하고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1270원 혹은 뭐 72원 정도 자리를 보시면 이제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중요한 자리 계속 지지하고 있다.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한 주식 매수해서 재미있기는 어렵다 생각하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 잘 가고 있다. 이 정도 그냥 가분하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 글로벌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글로벌의 중심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글로벌의 중심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고 사실 그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장 이야기는 짧게 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미국장의 이제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 지지력 테스트다라는 거요.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와 저항 자리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 오후 5시 4분 현재로서는 제가 이야기한 자리를 장대음봉으로 붕괴시키고 있지만 이게 마감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마감이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어제 폭락했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아직까지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으면 서운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좀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양봉 달고 올라오면 또 분위기도 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지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제가 뭐 아침에 약간 뭐 쌍바닥 이야기 이런 걸 하긴 했지만은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벌써 어제 벌써 여기까지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S&P고 나스닥이고 이게 별로 쌍바닥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전형적인 뭐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그림은 일단 그런 전형적인 그림에선 좀 벗어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야, 이미 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지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구나. 네가 힘이 없구나 라고 일단 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을 오늘 밤에 지켜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밤에 지켜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지켜보시다가 중요한 자리가 이제 장대음봉으로 이제 붕괴돼서 확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뭔가 하방 포지션을 한 숟가락 얹으시든가 아마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고점 뭐 이런 자리들을 이제는 나는 그런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새로운 지지선 부근에서 새로운 자리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빅스 지수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자리들, 그죠? 중요한 자리들을 오늘 밤에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사실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이 좀 많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의 그냥 예감인데요. 저의 예감인데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뭐 시장이 장중에 폭락을 해갖고 빅스가 33.4 이 부근으로 가서 터치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 여기 터치하는 순간 미국 증시는 일부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제법 많이 이까지 제법 갭이 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위에 33.4라는 중요한 자리까지 제법 많이 남은 겁니다.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만약에 무리해서 여기다 또 터치를 하면 제 생각에 이거는 빅스를 죽이려고 터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이 지금 빅스 지수를 통해서 약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밤에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제 또 폭락을 한다면 그거는 아마 어떤 반등을 위한 그런 폭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을 위한 약간 언더슈팅? 오늘 밤에 약간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지지선 싸움, 지지선을 어떻게 뭐 지키는지 붕괴시키는지 잘 보자 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아시아장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할까 하는데 보이시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뭐 2% 정도 빠지긴 했어요. 물론 이게 당연히 아래쪽으로 하방이 유리한 건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어딘가 중요한 라인들에서 계속 아래 꼬리가 달리거나 지지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 뭐 쌍바닥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얘도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를 잘 안 깨고 있는 겁니다. 일본 증시 모습을 일본 증시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좀 버티면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개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데, 얘가 이제 하락의 대장이다가 지금 이제 반등의 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이 반등을 멈추고 싶으면 반등의 대장이 또 다시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 죽어야 될 때 오늘 안 죽더라고요. 오늘 상해종합이 0.3% 가까이 상승 마감한 거는, 이거는 좀 뭔가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래저래 하여튼 강해요. 그죠? 미국이 좀 급락하고 이래서 분위기는 안 좋은데, 막상 주식시장은 뭐 물론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막 그렇게 최악의 반응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상해종합이 뭐 한 번, 두 번에 가까이 어딘가에 뭐 3100짜리, 대략적으로 3100짜리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이게 어제 그죠? 5월 18일 날 이 저항을 많이 누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쯤은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이 개파락 해가지고 양봉으로 오히려 살려버리니 이건 안 빠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아직 3100을 넘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얘가 더 오래 갈 거면 3100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 넘어서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 하나를 갖고 야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간다, 뭐 이제 앞으로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근데 일단 죽어야 될 때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될 때 안 죽으면 통상적으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상하게 좀 삼성전자도 강하고, 삼성전자도 비교적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 등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상해종합 이런 것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뭐가 조금 좀 수상하긴 하다. 어제의 하락이 혹시나 이거 진짜인지 아니었는지 저는 이거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할 얘기 없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어쨌든 이 싸움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 뭐 체크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뭐 현금 비중이 지금 제일 높다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이런 기사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야 뭐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 20년 만에 최대니까 지금은 바닥이고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아니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아직 그죠? 아직 뭐 어떤 그 저점에 대한 지지력 같은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거 사실 볼 필요도 없는 뉴스이긴 해요. 아니 펀드 매니저들이 뭐 현금 비중이 몇 프로인 걸 가지고 내가 뭐 이걸 갖고 뭐 지수에 베팅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아무튼 시장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시면은 사실 그런 정보에서 조금 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질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좀 세련된 말로 하면은 뭐 신호와 잡음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죠.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신호와 잡음인가, 잡음과 신호인가, 그 책 제목 그거 있죠. 그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면 차라리 약간 어떤 정보에서 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 특별히 경제지표 없죠.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없고요. 지켜볼게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